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무선 인터넷 서비스 확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1년도, 17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216개소로. 그러는데 그 고정형 무선 인터넷 설치하고 이동형 무선 인터넷 설치 이거 좀 비교해 주시죠. 예. 와이파이는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예, 고정형하고 이동형하고. 고정형은 이 고정된 물체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네. 이동형은 이동하는 물체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형은 이제 버스에 주로 설치를 하고, 고정형은 이제 뭐 건물이라든지 어떤 볼대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 이동형은 버스나 이런 데 이동하는데 그러면 네.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와이파이 사용하고 그런 예, 게 맞습니다.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그 노후 보안 USB 시스템 교체 2022년 올해 6월 7월에 하셨나 보네요. 이 보안 USB 시스템이 뭐 어떤 겁니까?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그 개인용 그 USB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거를 관리해 주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아, 개인용 USB 사용 예, 못하게.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네. 그 시스템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 겁니다. 아, 개인용 USB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자료나 이런 게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시나 읍면동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지금 설치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가 지금 총 3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5대요. 예. 그 읍면동별로 한 대씩 다 나가 있나요? 읍면동별로 지금 없는 동, 읍면동이 한 6군데 되고요. 6군데요. 예. 그건 이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다 읍면동별로 하나씩은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아, 내년에 예.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요. 이뭐 읍면동별 그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읍면동 같은 경우에 무인원기 뭐 부족하다 이런 민원들은 없나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으니까 읍면동에 한 대씩 정도면 충분히 예, 예. 가능하다. 예. 근데 왜 그 6군데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을까요? 거기가 이제 기존에 예. 그 민원 양이 작아가지고 아, 민원량이 작아서. 예. 예. 내년에는 다 전 예, 그렇게 읍면동에 지금 다 계획을 설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민원 상담 콜센터 이게 이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이 그 상담원들의 뭐 그 뭐랄까 고충이라든가 그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많이 있나요? 먼저 아무래도- 한번 시장님하고도 한번 간담을 했는데 네. 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구내식당이 없다는 거, 뭐 이런 이제 애로사항을 그 말씀들 하셨는데 네. 그게 뭐 당장 뭐 해소해드리기에는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직원들이 그 콜센터 직원들이 예, 주차장이 예. 부족하고 예, 주차장이 구내식당이 부족하고, 부족하다. 예, 구내식당이 네. 없으니까 그 시에서 쓰는 그 구내식당 같이 사용 안 하시나요? 아주 건물이 따로 나가 있어요. 아, 따로 나돼 있어. 예. 아, 비전일동 쪽에. 예. 그렇죠. 지금 그 주말에는 저 콜센터 운영은 안 하시죠? 네, 안 합니다. 향후에도 주말에 뭐 이렇게 뭐랄까 비상체계 뭐 이렇게 아니 비상이라는 게 아니라 뭐 교대식으로 해서 주말에도 뭐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주말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민원 그러니까 주말에는 주로 이제 당직실 통해서 이게 예, 민원이 접수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보시니까 추진 계획에 그 홀몸 노인 대상 사랑의 안부 전화 서비스
65세 이상 그 노인들한테 이렇게 안부 전화해가지고 말벗도 해주고 이런 저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이런 걸 하나 보네요. 이제 할 현- 계획입니다. 아 계획인가요? 예, 아직 안 하시고. 하반기부터 하려고.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 예. 아주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이게 이제 노인들 이렇게 독거사나 이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또 긴급하게 뭐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이런 뭐 여러 가지 대비 해가지고 안부 전화하고 이런 거 아주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이게 지금 소방서에서도 별도로 또 뭐야 이렇게 그 응급 콜 뭐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시에서도 이렇게 65세 이상 그 홀몸 노인 등 예전에 독거노인이라는데 이제 홀몸 노인으로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나 보네요. 예.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예. 이런 거는 계속 확대 좀 하셔가지고 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생활 민원 SOS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생활 민원 SOS 기동 처리반 운영. 이건 어떤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활 민원 SOS 사업 예, 이제 저 한 3년 된다고. 예. 공공시설물 보면은 간혹가다 도로에 포털이 이제 나온 게 있고 그 시선 유도번 같은 게 이제 쓰러져 있거나 그러면은 저희들이 순찰하다가 그걸 그 발견 즉시 바로 보수를 합니다. 또한 또 복지 취약계층 있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80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정에 뭐 방충망이 뭐 고장났다거나 전등을 갈아야 될 경우 저희들한테 이제 사전에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거를 한 10만 원 이내 가격으로다가 수리를 해주고 고쳐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체 대상 가구의 8.6%만이 매년 반복 신청하고 있다는데 이게 이런 서비스를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예, 지금 이제 아직 홍보가 뭐, 좀 덜 예, 돼가지고? 홍보가 덜 돼서 좀 신청 인원이 적어가지고요. 아. 그걸 저희가 제일 지금 주안점을 두고 홍보에 역점을 다해서 많은 가구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읍면동장님들한테도 그렇고 마을 단체 회의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네.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홍보의 범위가 약간은 좀 사각지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읍면동 그 통장 회의나 이럴 때 하실 때 좀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 저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좀 많이 좀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예,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관제사업소 쪽에 그 CCTV 방범 CCTV 확대 설치, 이게 뭐 노후 카메라 교체 설치 및 뭐 로고젝터 설치 이렇게 네. 있는데 이 교체 주기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교체 주기는 저희가 이제 현재는 200만 화소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하고서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설치했던 것 중에서 200만 화소가 좀 안 되는 것들, 좀 화질이 좀 떨어지고 좀 이제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교체를 하고서 있고요. 그리고 노고젝터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이제 밤에 안심 기가를 위해서 그 학교 주변이나 아니면 이제 약간 좀 으슥한 그런 곳에 그 이제 경찰에서 이제 홍보용으로서 이제 노고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쌓아줘 아 주는 게 바닥으로 있습니다. 빛을 쌓아가지고 바닥으로 아, 예. 예, 예. 또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이 설치를 아, 예, 이게 로고죠.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저 방범 CCTV 설치할 때 그 예. 한 일개소 설치 비용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방범용 CCTV는요 일개 설치할 때 한 평균적으로 한 2,400만 원 정도 아,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예. 이 설치하는 그 위치 선정은 뭐 위치 선정은 저희가 이제 연말에 저희가 이제 그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저희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설치 지점에 대해서 이제 민원 협의를, 들어왔던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연말에 이제 그 산정표를 가지고 산정을 해서 최우선으로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제 평가표를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예. 예. 이게 저 여기 설치 현황에 보시면 이렇게 쭉 가다가 작년에 예. 이 설치 대수가 굉장히 떨어졌네요.
예, 이게 이제 이유가 예. 그 이제 점점 이제 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도시 개발 이제 그 할 때 협의를 이제 달아줄 때 이제 그 안에 이제 주정차 CCTV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좀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도시계획 사업이 끝나면서 저희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런 CCTV 개수가 좀 늘다 보니까 아, 그때서부터 조금씩은 좀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포함하면 예, 더 포함하면 많이 늘었다는 예, 그렇죠. 말씀인 더 거네요. 늘었다는 거죠. 예. 네.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CCTV 이게 좀 이 단속 시간을 이제 근무 시간 내로 네. 한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예, 그럼 그렇게 하고 방안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다 전 지역에 네. 아침 8시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제 시행을 하고서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 주변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이제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지역이 이제 아침 6시서부터 23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7시서부터 24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뭐 이런 지금 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이제 상권이 형성돼 있다든가 이런 데는 좀 시간을 저녁 네. 일과 시간 이후에는 좀 이거를 단속을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상인들이나 예, 그쵸. 사용하는 네. 사람들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예, 네, 불만이 그 많습니다. 부분에 예. 대해서 좀 검토하고 예, 계신가요?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게 이제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한 이제 그 주정차에 대한 이제 적인데요. 이제 그 이게 2017년도에 제천의 스포츠 센터 화재 발생 후에 2019년부터 도로교통법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해서 이제 주정차를 못 하게끔 그때 법이 이제 그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다중 이용 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부터 5m 이내의 구간은 주정차를 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그런 해제를 하려면 그 관할 소방서에 심의를 또 받게끔 돼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소방서로 해서 이런 민원에 따른 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제 거의 이제 해서 이제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의견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저희가 경찰서로 해가지고 안전 그 시설물 이제 교통시설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근데 거의 보면 소방서에서는 그 다중이용업소라서 화재 때문에 거의 허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근데 좀 뭐 좀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예, 이쪽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예. 그런 면들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관할 소방서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서 협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좀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일과 시간 안에만 좀 저기를 하고 이후에는 야간에는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네, 그런 것도 좀, 예, 예, 저희 방안도 좀 한번 네, 검토를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코로나로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단속에만 좀 치우치지 말고 좀 이렇게 네, 계도 알겠습니다. 위주로 예. 하면서 그 소상공인들의 좀 부담 좀 덜어주셨으면 이게 뭐 딱 그 뭐야 그 뭐야 과태료 청구서인가요? 그 예, 범칙금 네, 예, 딱지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렇죠, 예. 뭐 수도 없이 많이 띄어가지고 막 예.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면 32쪽에 SOS 생활민원 이게 지금 여기 우리 지금 보면 수급자나 80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뭐 여기에서 지금 변화되는 수치가 이게 지금 3년 전에 안전총괄과가 재난안전관으로 부시장직속으로 있을 때 거기에서 시작된 이 사업인데 그 최초 당시에는 수급자분들이나 80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뭐 홍보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장님들 회의 때 이장님들 우편물에다가 다 그 전단지도 넣어드리고 뭐 설명이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어르신들 사는 주택에 가서 수도꼭지가 고장나거나 뭐 문고리가 고장나고 하면 요청을 해서 이제 그게 다 진행이 많이 됐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수치가 바뀌는 게 수급자나 이분들에게 대해서 수치가 쭉 떨어지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포토홀이나 이런 어떤 도로 정비 사업들 이런 거에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뀌어 버린 거죠, 지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이나 이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보수가 368건에서 갑자기 2021년도에 2349건으로 뜨고 현재도 올해도 벌써 700건 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게 어떤 처음에는 이거는 사실은 포토홀이나 이런 거는 SOS 팀보다도 도로 관리부서에서 이제 시설팀이나 여기에서 이제 긴급 복구 작업을 하고 처리할 문제들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은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나 이게 그런 어떤 어르신들 80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수급자분들이나 굉장히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흐름이 바뀌었다. 다시 흐름을 원 취지대로 돌려야 될 이유가 있다. 충분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다만 2020년부터 코로나가 창궐해서 코로나 때문에 가정 방문을 제한하다 보니까 예. 그 수치가 이렇게 좀 적게 나온 것이고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네네.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에는 뭐 4명 이상 못 모일 때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마스크 잘 착용하고 하면 접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은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은 다시 원점으로 좀 돌리는 그래서 홍보도 다시 좀 활성화해서 뭐 그때 어려운 분들은 지금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80세 이상 어르신들 그분들이 젊을 때는 뭐 수도가 꼭지가 고장 나고 뭐 해도 본인들이 다 고치시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형광등 뭐 나가고 하면 사실은 형광등 나가도 그거 가서 사다가 끼고 이런 게 아니라 신청하면 와서 형광등 새 거로 갈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읍면동 그 생활지원팀하고 이제 맞춤복지팀하고 또 연계해서 네.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7쪽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등록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예전에도 항상 이게 뭐 특이 사항인데 용의동에 이제 그 외국 국적자들의 특이 사항이 이제 베트남 국적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29명. 이건 이제 평택대 유학생들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평택대가 전략적으로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이게 크기 때문에 많을 땐 1000명도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 이게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뭐 이거는 뭐 배척하거나 이럴 문제도 아니고 이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었을 때 용의동 상권이 이들로 인해 살았어요, 사실은. 이분들 덕분에 용의동의 상권은 그래도 그 원룸촌이나 이런 전체적인 상권 자체가 다 지켜지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평택대에서도 나름의 학교 내부에 이런 베트남 학생들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지원센터나 이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평택시에 분명히 굉장히 이게 대단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시 차원에서도 어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히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한 어떤 지원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뭐 이들을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로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벌써 수년 전부터 지금 이 인원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뭔가 서비스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외국인 분들에 대한 어떤 범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분들을 범죄자 취급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같이 좀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지원할 방법을 좀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단동 네. 국제대학교 네. 또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베트남이 그래서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송탄동도 예. 굉장히 많네요. 합쳐서 한 1000여 명 이상 되기 때문에 네네네. 좀 뭔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너무 꾸준하니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네네. 예. 그리고 아까 저희 뭐 대학 그 지원에 대한 뭐 위원회 이야기도 나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 대학이 실질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을 이렇게 찾은 거거든요.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보면 그 정보 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이용 보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아, 요거는 그 웹 접근성 그 품질 마크라고 해갖고서요. 네. 그 고령인이나 장애인 등은 고령인이나 장애인 등이 홈페이지에 쉽게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해 갖고서 그 품질 마크를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고령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글씨를 들어가면 글씨를 좀 크게 해준다든지 또 장애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예, 들으면서 이제 이게 검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홈페이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네. 그거를 이제 판단해 갖고서 그 품질 마크를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신청을 해야 해주겠네요. 예, 매년 신청해 갖고 매년 신청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시나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라 컴퓨터로 하는 건가요? 아, 신청이라는 건 아니 보통 홈페이지 들어가고 그러려면 네. 본인이 스마트폰이든 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지금 신청하는 거냐고요.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절로 신청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품질 마크는 그 행안부 산하 기관의 그 품질 마크를 이렇게 부여하는 그 국민된 시스템이 기관이 있어요. 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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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한번 평가해 달라고 응.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평가해 갖고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 어르신들이 이런 거를 정보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그 정보 이용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뭐 고령자든 장애인이든 응.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PC에서 그냥 네, 홈페이지 접속하면은 네. 그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있으신 분들한테 예. 하면서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으네. 왜냐면은 잘 안 보이고 정말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일자리 지금 실태 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 건가요? 거기 27페이지 보면 예. 추진 실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예, 이 일자리 통계 조사는 저희가 이제 직접 이렇게 조사원을 고용해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전문 업체한테 이제 그러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예,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 현재 업체 선정은 됐고요. 네. 업체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지금 보면은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센터, 고용센터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자기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다 합해서 그 용역회사에서 그 일자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용역 회사에서는 그 가구가 있어요. 가구를 1,500가구가 대상인데 표본으로. 예, 그 가구 직접 방문해 갖고 응. 한 64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조사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결과를 사용하는 데가 일자리 창출과하고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입니다. 거기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표본 조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저기 질문함에 있어서도 우리 평택시에서 해주는 일자리가 그렇게 뭐 다양하지 않다고 나오던데 그 부분을 다시 또 표본 추출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그 저희가 이제 이거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를 하기 전에 통계청에 이제 그 설계를 의뢰를 합니다. 네. 그럼 통계청에서
어떤 그 가구 응. 가구를 이렇게 선정하라고 응. 그렇게 보내주거든요. 네, 그럼 네. 거기에 맞춰 그 가구 응.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하고 직접 면담해가면서 뭐 희망 일자리가 뭔지 응. 뭐 임금을 어느 정도 받기를 원하는지 응. 뭐 그런 것 등을 조사해갖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 우리 평택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표본을 알아보려고 실태 조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평택시만 하는 거죠. 평택시만 하는데 결국은 다 취합을 해서 예. 우리 대한민국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 근데 좋아 그런 거 하는 건 좋은데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닌데 참고 참고 일자리 자료로 관련해서 쓴다고는 이제- 하는 예. 건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일단 뭐 그게 뭐 위원님 여기에 하면은 이제 통계조사지 않습니까? 네, 평택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라든가 수요라든가 어떤 것들 구인구직할 때 본인들이 가구별로 이제 조사 표본을 네, 네. 1,500가구로 이제 표본 추출해서 이제 조사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가구원들에 대한 그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걸 뭐 이제 조사를 해서 이게 결국은 그 일자리 부서나 그런 해당 네, 이제 그 자료를 참고하라는 필요로 하는 부서에다 거죠. 해서 정책 자료라든가 이제 그런 뭐 기획 자료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 시정 정책 펼쳐 나가는데 활용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봐도. 근데 아무튼 연구를 그러면 표본 조사를 잘 하셔서 우리 정책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물어봤는데 그러게 아무튼 뭐 일단은 해봐야 되겠죠. 분석 잘해서 네.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네, 그 뭐 누구나 갖는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맞습니다. 이게 예. 표본 조사가 된다면 굳이 뭐 그런 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 표본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는데 한번 나중에 결과를 좀 보여주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네 하세요. 네. 네,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는데요.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를 왜 정보통신과에서 진행을 하시는지. 저희 부서에 통계 업무가 이렇게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종 통계 업무를 다 정보통신과에서 예, 맞습니다. 진행을 하시나요? 정보통신과 내에 통계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통계- 중앙부처와 관련된 통계 그런 통계 조사도 많이 하고요. 예. 뭐 인구주택 총조사라든가 네. 농업총사라든가 뭐 사업체 뭐 도소매업 뭐 이런 관공업 뭐 이런 것들 통계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조사를 이런 것도 이제 특수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제 보고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진이하고요 오성이요. 교체는 송출, 그다음 구 비전 일정 청소하고 저기 해군 이함대, 포승 다목적 해관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니 좀 오래돼가지고요. 예, 예, 내구 연한이 지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전에 그 용의동 아파트 앞에도 이런 부인 발급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없어졌다는데 그 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 아마 동사무소가 들어와서 그러지 않았나 짐작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들어와서 예, 그때 물론 동사무소가 없을 때였나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민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파트 인원이 많은 쪽에 그걸 설치를 했던 건데 오래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동사무소가 와서 그런 건지 제가 그 비전 이동장 할 때 잘 아시겠네요. 금호 아파트에 네, 맞아요. 설치가 네. 됐었습니다. 됐었던 네, 네. 거고요. 제가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데로 가서 이제 없어진 건 왜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파트 이제 용의동이 바로 그 인근에 이제 금호 아파트 바로 인근에 이제 동사무소가 들어왔죠. 용의동에 들어와서 아마 그래서 없어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게 그 기계가 용의도 들어간 건지 아니면 굳이 있는 거를 그렇게 한 건지 이제 쓰시던 분들은 그래도 더 가깝고 편하고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없어졌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글쎄 뭐라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냐면 아파트 주민회의 때라도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이래야 된다는데 어느 날 그냥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다 하는데 오늘 시간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은 야간 민원이 한다는데 이게 야간 민원은 어떻게 각 동에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그 본청 민원실하고 네. 안중 출장소. 성출은 안 하고? 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여건 업무 때문에 주로 하거든요. 여건은 예, 그래서 안중 출장소도 여건 업무만 하고 그게 생겼죠. 하고 있고 본청도 여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도 오시면 하시는데 하긴 하는데요. 주로 이제 여건이 줍니다. 주로 여건이고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저녁 8시까지 합니다. 저녁 8시까지 예. 2시간 연장이네요. 예, 예. 퇴근하시고 와서 아니요. 그 근무자는 그날 아니 8시까지. 그런 게 아니라 민원인이어서 혹시라도 저기 퇴근하고 와서 급하게 해야 된다면 예. 여기를 이용하라 하는데 주로 여건 민원이다. 그래요. 또 여건은 본인이 아니면 만들기 힘드니까. 네. 31페이지 보면 100만 평택 특례시 대비 대규모에 맞는 체계적 운영을 준비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거예요? 가실 거예요? 가실 거네 추진이니까 예, 갈 계획입니다. 가서 뭐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보다 콜센터 운영이 잘 되고 네. 그러한 곳이 있으면 네. 가서 어떤 게 우리 콜센터보다 나은 건지 네. 그걸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이제 접목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예. 가서 직접 보고 또 소통해서 배우는 거하고 이론하고만 틀리니까요. 32페이지 야간 찾아가는 생활물 SOS 서비스 추진이에요. 추진 계획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집에 낮에 네. 뭐 직장이나 이런 관계로 다 안 계시는 분들 네. 이분들은 이제 예약을 받아가지고 네. 그 야간에 방문하셔서 우리가 예약을 방문해서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 이제 응. 문을 열어 주실 수가 있고. 네. 이것도 저기예요? 예? 본청하고 뭐 이런 데서만 하는 거예요? 요건 우리 본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네,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청에서만 하실 거예요? 아니, 본청 우리 한 개 팀에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서는 하는 데가 없기 받은 때문에. 곳은 어디든지 이제 가서 야간에 이제 뭐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인데 벌써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몇 달을 운영하셨어요? 지금 쭉 해왔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 방문이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4가구에 8건밖에 한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예. 4가구 8건. 여기 보면 평택시 창의 체험 교육센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41페이지. 교육 청소년학과 소관입니다. 이거 뒤에 거. 저 보다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놀라셨으면 죄송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정아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방범 CCTV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까 100만 화소 노후 카메라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야간에도 그 시야 확보가 되는 정도의 네, 카메라인가요? 네, 그 요즘에는 이제 그 CCTV를 설치할 때 야간에도 어느 정도 좀 식별이 다 가능하도록 200만 화소 그걸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화소라는 게 확대를 했을 때 깨지지 않는 네. 정도의 그 화소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게 혹시 사각지대가 예. 범위 시야각이 예.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요즘에는 이제 회전형 카메라를 설치가 이제 방문용 시스템은 주로 회전형 카메라라서
그 사각지대가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지는 않고요. 이제 CCTV가 이제 놓여져 있지 않는 장소가 이제 그 사각지대인 그런 이제 그 지역인데 그런 데는 이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설치에 대한 그 요구를 받고 있고 이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 다른 지역구를 제가 밤에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꼼꼼히 들여다보지는 아직 못했지만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눈이 아직까지 많이 침침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 가로등이 예. 많이 어두운 편입니다. 사실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이 어두운 편이기도 하고 또 이제 농촌 이제 복합 지역이기도 해서 그쵸. 공단이기도 하지만 네. 또 논길도 많고 이래서 예. 저희는 사실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CCTV가 없는 지역도 그쵸.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네. 방범 취약 지역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네. 좀 많이 이렇게 앞으로 개선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31페이지 이게 계속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홀몸 노인 대상 뭐 사랑의 안부 전화 서비스 이게 결론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된다면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좋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무원 분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민원 상담 콜센터 체험 교육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많이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세 번째 마지막에 있는 영상 상담 현장 신고 기능 추가를 통한 상담 품질 개선 이게 실시간으로 민원인이 휴대폰 카메라 활성화를 통해서 이미지 영상 확인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제가 본연이 적극적으로 전에 추천했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접수를 한다거나 민원 게시글에다가 현장의 민원 부분을 좀 민원인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는 방법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접수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는 그 시간을 덜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 단축되는 그 시간만큼의 많은 그 시간도 비용이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장애 같은 게 없다고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살짝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게 지금 현재 전담 민원반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민원이 접수가 그 창구 그러니까는 네, 말 그대로 그 전담 민원반이 현재 있는 건지 아니면 웹페이지라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민원인께서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이제 이런 영상이나 사진이 필요하면은 상담원하고 연결해서 그 제공을 하면요. 그게 이제 어느 부서인지 판단을 해서 그 부서로다가 이제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민원인은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넘겨 또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 뭐 이제 영상으로 이제 민원 신고를 하게 되거나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상담원이 이제 뭐 즉결해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즉결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즉결 처리 상담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은 현장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안 가보고서도 말로 설명하는 거하고 영상을 거랑 보고 다르죠. 설명하는 거하고 예.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확실히 처리 속도가 진짜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담원 콜센터 상담원이 이걸 보고 자체 처리 가능한 거는 자체 처리하고 본인이 처리 못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 자세하게 연결을 시켜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피드백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이 정말 좋은 것 같긴 한데 이런 콜센터에서는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상담원은 20명이 있습니다. 요것만 전담해서 하실 수 네. 있는 분들이요. 조금 다양한 민원이 정말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인원도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인력이 정말 부족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시민의 민원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힘들어하고 항상 이렇게 빠른 민원 해결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원 의원님. 29페이지 간략하게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창구 안전장비 웨어러블 캠 도입인데 이것을 도입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예,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는 그 폭언, 폭행 이런 등을 이제 행하는 그런 민원인을 대비해서 이제 이런 그 웨어러블 캠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그분들이 이 촬영되고 있구나를 인식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몇 개 정도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28대 구입했습니다. 그럼 개당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한 대에 60만 원입니다. 28개면 주로 민원 어느 부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읍면동별로 한 대씩 나가 있고요. 그래서 25개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장소 2개 각각 하나씩 나가 있고 본청에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했을 때그 악성 민원을 좀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요번에 구입해가지고 아직 사용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용은 아직 안 하고. 예, 이번 연도에 상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용해 보시고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꼭 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 좀 여쭤보려고요. 빅데이터 관련돼서 저희가 그 모아지는 자료들 활용이 되고 있나요? 국장님, 지금, 예, 과장님, 네. 저희 그 홈페이지에 그 평택시 공공 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갖고요. 네. 그 안에다가 다 DB를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같이. 네, 같이 하고 주시나요? 있고요. 네. 실제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버스 노선이나 아니면은 뭐 주로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그래서 뭐 안전에 뭐 반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많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활용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빅데이터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게 그 의견 수렴을 넘어서 어디에 무슨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국장님, 이거 아시죠? 조직도 앱입니다. 네. 제가 시의원이 되고 이거를 깔아주셔서 이렇게 제가 깔아서 가지고 다니는데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하신, 가지고 계신 것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셔서 예전 디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깔았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화면이. 네. 근데 예전에 안 쓰시나요? 네. 어플 처음에 있는 거 이거 말씀해 네, 맞습니다. 네, 이상한 점들을 택시청 이상한 점들을 못 느끼시는군요. 이게 예. 이상한 점들을 못 느끼셔서 아직 이렇게 수정이 안 되거든요. 거늘막 설치하는데도 파란색으로 초록색 쓰다가 파란색으로 변경되니까는 야 시장님 바뀌니까는 파란색 쓴다라는 의견들을 낼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늘막은 업체에서 이제 저기 네네네네 그건 오해였다고 제가 이해 알고 있는데요. 생각인데, 예. 그게 조직도 앱에 나오나요? 예, 조직도 앱 보시잖아요. 처음에 그 아니요. 버튼. 그거 누르기 전에 가봅시다. 이건 제가 키워서 보기 편하시게 갖고 온 거고요. 예. 그 모르시는 거지 지금.
이건 제가 키워온 거예요. 예. 확대해온 거고요.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처음 바탕화면에 아이콘. 이제 더불어민주당 디자인이랑 똑같습니다. 그 색깔이. 네. 네. 더불어민주당 그게 어플에 나오는지 알고. 아, 네. 버튼에 매일 2,400명 공직자분들이 매일 쓰시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예. 누가 디자인을 했는지. 예. 요거는요. 네. 저희가 그 통신 업체에서 네. 그 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준 겁니다. 준 걸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요? 이거 예,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 해왔던 건데 이한 사용 조직도가 있던 게 얼마 됐죠? 한 10년 정도. 조직도가 이제 오랫동안 하여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10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예. 네. 업데이트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당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예, 왜 수정이 여태까지 안 됐는지 조금 예, 고민이 좀 있어서 앞으로 10년간 네, 네, 여쭤봤고요. 죄송한데 이 업체 현황하고 다 제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주시고요. 민원 상담 콜센터 관련돼서 여쭈고 싶으면 국장님, 평택시 콜센터 번호 아세요? 요것에 5,400번입니다. 031에 8024에 5000번은 뭐죠? 콜센터 번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콜센터 번호. 예. 콜센터 번호가 상당히 어려워서 다산 콜센터 번호는 서울 다산 콜센터 번호는 몇 번인 줄 아세요? 물론 이제 광고를 많이 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120번이거든요. 그래서 콜센터가 있는 시민들이 있는지도 많이 모르시긴 하겠지만 이제 광고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성도 있지만 콜센터 번호가 031-8024에 5000번보다는 조금 더 단순화되는 것이 시민분들이 콜센터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이해하기 편하거나 아니면 뭐 의미가 담기는 숫자를 찾거나 예, 하는 게 아마 급할 때 찾게 되는 곳이 콜센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업무의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근데 평균 점수가 이제 95점으로 아주 만족도가 자체 평가에서든지 모르겠습니다. 만족도가 높았고,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좀 객관적인 조사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코로나 전국에 그 전화가 폭주해서 응대율이 한 10% 정도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98.7%의 응대율이었는데 88.3%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만족스러운 수치다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폭주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고, 상담원 1인당 이제 58통의 그 통화를 하시다가 85통까지 통화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탄력적으로 인원을 좀 보충을 해서라도 응대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급하게 전화를 거시는 곳이 이제 콜센터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까 뭐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는 앞에서 많이 말씀 주셔서 저도 질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